도내 주요 피서지마다 관광객들이 줄어 지역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옥마을은 관광객 감수가 뚜렷합니다. 도내 시군이 폭염에 취약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논란입니다. 통계에 사용된 예측 기온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참고자료라고 물러섰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실용화재단이 익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농업 관련 정부기관이 전북에 직접 화제, 연간 휴가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이 논일던 섬이라는 선유도 해수욕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예로부터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최근 연결도로까지 개통되며 접근이 한층 수월해졌다지만 피서철 특수를 기대하기엔 여전히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해의 절경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의 중심 선유도. 선유 낙조 등 선유 팔경이 유명하고 바다 낚시와 갯벌 체험으로 사철 관광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올해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돼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섬으로 들어오는 피서객들이 급증했습니다. 각종 조형물과 쿨링포그가 새롭게 설치되고 샤워장과 공중 화장실이 무료로 운영되는 등 편의시설이 확충됐습니다. 피서객들은 큰 불편 없이 섬 나들이와 해수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참 적합한 그런 좋은 꼭 예쁜 환경이라고.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섬 주민들도 바가지 요금 없애기와 친절한 고객 맞이를 어느 때보다 강조합니다. 음식도 맛있고 싸고 바가지가 없는 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지만 본격적인 피서철인데도 특수를 실감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펜션이나 민박집은 물론 주차장까지 관광객 수용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고군산 연결도로도 잘 알려지지 않아 관광객 유치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올 들어 선유도 방문객은 17만 3천여 명. 1, 2년 전에 비해 관광객 수는 훨씬 늘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매상 이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저조해요. 사계절 관광지를 표방하는 군산시는 외형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철저한 진단과 함께 현지 민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감소도 심상치 않습니다. 시는 전락 감염에 이어 쌍샘을 복원하며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인 요즘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던 예년 여름과는 달리 올해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가장 북적이는 물레방아 사거리 인근 상점가에는 곳곳에 임대가 나붙고 장사도 신통치 않습니다. 매출 한 20에서 30% 정도는 줄었고요.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하면 그냥 비수기만도 못 오는 실정이에요, 지금. 폭염 때문이라고 하기엔 상반기 관광객 수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6월 말까지 경기전 유료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나친 상업화 등 정체성 문제에 직면해온 전주시는 돌파구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전라가명 복원에 이어 공동체 문화가 깃든 쌍샘을 2022년도까지 복원합니다. 오목대 아랫마을의 우물 2개를 다시 만들고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해 옛 생활풍습을 재현하는 등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관광객 이입 효과도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대로변이나 상업화되어 있는 시설에 조금 벗어난 부분이라 그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에게도 실공간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한옥마을을 위해서는 전통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체성 고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 기반한 생활문화, 현대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생활문화, 이러한 본질적인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한옥마을이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그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전북이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전라북도가 이 분석 결과에 발끈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의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취약성 지수가 높은 짙은 빨간색은 유독 전북 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고 전주 완산구가 0.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부가 무의미한 통계를 책임없이 공개했다고 발끈했습니다. 이번 환경부 자료는 통계 자료로는 문제가 많아 저희 자체적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8월 전망 기온, 노인과 영유아 인구 비율, 그리고 의료기관 수와 소방 인력을 감안해 산정했습니다. 문제는 8월 전망 기온입니다. 전북은 최고치인 0.5점이 배점됐는데 지난달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경북 대구는 0.22점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기온 가중치는 다른 항목의 2배로 전북 지역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6, 7월 폭염 취약 지수 역시 전북만 도드라져 보입니다. 환경부가 사용한 기온 전망은 기상청 자료이지만 기상청은 두리뭉술한 예측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률 예보라고 있어요. 네. 평년보다 얼마나 높을 것인지만 나오거든요. 환경부 역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광역 스케일에서 보면 기초지자체도 취약도가 다 다르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전북은 당분간 폭염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사과 농장의 햇빛 대임 피해 면적이 무주 11헥타르, 장수 4.3헥타르 등 전체 21헥타르를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수에서는 인삼밭 2.2헥타르와 고추밭 2.1헥타르, 오미자밭 1.5헥타르에서도 폭염 피해가 발생했으며 비마저 내리지 않아 농작물 피해는 더욱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폭염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배추와 무에 대해 수급 조절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배추와 무의 출하가 지연돼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비축된 배추를 하루에 최대 200톤까지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도 계약 재배 물량 2,500톤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유도해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도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건데요. 정부가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원인들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당장 오늘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더위가 절정에 오른 낮 시간, 도심 카페는 평소처럼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으로 손님들 모두 유리잔이나 직접 가져온 보온병에 음료를 담아 마시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풍경입니다. 드시고 가시면 먹을 전에 드리면 괜찮으세요? 점원이나 손님 모두 낯설어하면서도 환경을 위해 작은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도 결국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요즘에 워낙 이런 일회용품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청 사무실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이 아예 사라졌고 회의 때마다 관행처럼 놓아두던 플라스틱 물병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일회용품을 쓰다 적발된 영업장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연말부터는 모든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업기술을 민간에 보급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북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전북을 기반으로 한 농생명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농가에 보급될 농업용 드론입니다. 살포는 균일하고 방제량은 일정한지 또 비행 성능은 괜찮은지 마지막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실험실에서는 식물 종자의 유전자를 추출해 순도를 분석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 검증센터로 농촌진흥청이나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최종 검증해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의 제품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그걸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농업실용화재단이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익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농진청 산하기관이 줄줄이 혁신도시에 입주했지만 실용화재단은 뒤늦게 농진청에서 분리된 뒤 지난 2년간 순차적으로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실용화재단 안착으로 익산 식품 클러스터나 김제 민간육종단지에 대한 기술 이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 특허 기술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과 농산업체가 돈 벌 수 있는 또 새로운 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용화재단은 신기술 보급과 함께 민간 기업의 자금 지원과 수출까지 돕고 있어 전북 농생명 산업이 한 차원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는 5일 열리는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도내 3만 3천여 명을 포함해 당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민주당도 오는 4일로 예정된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내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5일에는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 이어 전주 동물원에도 방학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물원 안 물놀이장은 19일까지 운영되고 입장한 시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도내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는 도내 11개 시군, 39개 관광지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며 6개 시군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일부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전주시에 이어 김제시도 라돈 측정기 5대를 구입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틀간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오늘부터 닷새간 치즈 테마파크에서 아쿠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에어바운스 풀장이 설치되고 어린이 인형극과 버블 공연, 퍼레이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1개 지방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수 한우지방공사가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시군구 하수 운영평가에서는 BTL 하수관고로 물의를 빚은 군산시가 역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투표일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의원의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어제 익산시의회 조모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그리고 마을회관 등 6곳의 CCTV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 농어업 발전을 책임질 청년 농어업인 육성이 확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어촌 고령화와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후계 농업 경영인과 스마트팜 농업 전문가 등 청년 농업인 520여 명을 선발해 정착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어업인 20여 명도 별도로 선정해 정착 지원금과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농수산대학과 연계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공조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14개 시군과 상생협력 회의를 열어 농생명산업과 새만금 세계 잼버리 등 16개 과제를 민선 7기 추진 핵심 사업으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핵심 전략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와 중복 투자 방지에 시군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산업특구 조성과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 들어 농생명 산업과 관광, 지역 발전 등 현안 사업 71건에 국비 1,499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